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체포 상태로 검찰청사에 머무는 정유라 씨는 곧바로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받는 등 대학 업무를 방해하고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로 출석을 인정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독일 체류 당시 정 씨가 사용한 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온 정 씨는 지난달 31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뒤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한국 송환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피해온 점, 그리고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검찰의 뇌물수사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 정유라 씨 들어오는 모습 보고 이제 국민들이 좀 놀라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게 허리에 가디건을 묶는 모습도 그랬고요. 와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당당했고요. 저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호송 차량 안인데요. 저렇게 다리를 꼬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에 좀 낯설다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피의자가 돼서 호송차를 타면 저런 자세가 나오긴 힘들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좀 긴장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이런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젊은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저는 저게 그 평상시에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호송이 됐는데 저렇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런 모습이 호송차에 타고. 근데 저는 정유라 씨가 저런 모습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익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정유라 씨가 받았던 대우는 항상 갑의 위치였어요. 한 번도 을의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도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아니라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가 이렇게만 하면 풀려날 수 있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마가 모든 걸 책임진다. 지금까지 엄마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잖아요. 사고를 치면 엄마가 해결해주고 이런 반복이 되어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순실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이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 그냥 정유라 씨는. 네, 정유라 씨는. 그래서 정유라 씨는 그런 행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계산된 행동이라기보다 그냥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해 있는 행동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냥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는 이런 행동일 것이다. 또 어쨌든 이 여유 있는 태도가 눈길을 끄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대체로 좀 당당하고 여유를 좀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이게 어떤 한국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일을 했고 정유라 씨는 그 과실이나 열매를 따먹은 그런 어떤 결과적인 수익범의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비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머릿속에 뭐 준비된 태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면 20일 내로 구속을 해야 되잖아. 구속영장, 그러니까 재판에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일 동안 계속 저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덴마크도 우리나라 구치소와는 좀 다른 어떤 풍경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죄와 관련해서 추궁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일 동안은 정말로 우리나라 구치소의 독방에서 검사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검사들을.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계속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그거는 그 과정에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그렇죠.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자신이 처음으로 겪는 사실 이 상황이에요.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자유를 속박을 하고 네. 생각을 속박을 하고 그런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20일이 될 거예요. 그 20일 동안 똑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정말 멘탈 갑인데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삼성 스마트케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본인을 위한 특별한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되게 죄송합니다. 근데 가실 생각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네. 들어갈 때 이제 승마복 입고 금메달 걸고 가셨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조언해 주셨나요?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진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으셨고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이때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 지난번에 송환 거부하셨을 때는 아들 이유로 거부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그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안에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 본인의 변호사 비용도 포함해서 현지 체류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언제쯤 입국합니까?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백지에 대해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그럼 과거에 본인이 돈도 실력이다라고 발언을 올리시면서 네, 국민들을 제가 공분하신 그거는 적이 있는데 그것에 정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땐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가 현재 어떤 돈으로 생활하시는지 근데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그 파면당한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수혜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나 박 전 대통령에게 할 말 없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네,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안에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울보로 법원에서 정치 보복의 잠시만 하나만 더 정치 보복의 희생전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인정하세요?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체포 상태로 검찰청사에 머무는 정유라 씨는 곧바로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받는 등 대학 업무를 방해하고 청탁에 앉아있는 모습에 좀 낯설다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이제 피의자가 돼서 호송차를 타면 저런 자세가 나오긴 힘들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좀 긴장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이런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젊은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저는 저게 그 평상시에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호송이 됐는데 저렇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저런 모습이 호송차에 타고 근데 저는 정유라 씨가 저런 모습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익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정유라 씨가 받았던 대우는 항상 갑의 위치였어요. 한 번도 을의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도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아니라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가 이렇게만 하면 이제 긴 시간 동안 이게 어떤 한국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일을 했고 정유라 씨는 그 과실이나 열매를 따먹은 그런 어떤 결과적인 수익범의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비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머릿속에 뭐 준비된 태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면 20일 내로 구속을 해야 되잖아. 구속영장, 그러니까 재판에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일 동안 계속 저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지삼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로 출석을 인정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독일 체류 당시 정 씨가 사용한 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온 정 씨는 지난달 31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뒤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한국 송환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피해온 점, 그리고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검찰의 뇌물수사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 정유라 씨 들어오는 모습 보고 이제 국민들이 좀 놀라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게 허리에 가디건을 묶는 모습도 그랬고요. 와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당당했고요. 저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호송 차량 아닌데요. 저렇게 다리를 꼬고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을 거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마가 모든 걸 책임진다. 지금까지 엄마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잖아요. 사고를 치면 엄마가 해결하고 이런 반복이 되어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순실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이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 그냥 정유라 씨는 정유라 씨는 그래서 정유라 씨는 그런 행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계산된 행동이라기보다 그냥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해 있는 행동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냥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는 이런 행동일 것이다. 또 어쨌든 이 여유 있는 태도가 눈길을 끄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대체로 좀 당당하고 여유를 좀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